자, 2주에 한 컷, 이번에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죠. 빅토르 안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예. 안현수 선수 쇼트트랙의 황제로 알려진 선수인데요. 중국 매체가 안현수 선택의 존중, 안현수 선수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기사를 했는데, 일단 중국 코치로 올림픽에서 이번 합류를 했고요. 한 1년 6개월 전인가요? 그때쯤 합류가 된 것 같고. 일단 안현수 선수의 행보는 늘 화제의 중심에 있긴 하네요. 예, 사상 최고의 쇼트트랙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받는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해서 빅토르 안이 된 이후에 항상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 요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도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코치가 돼서 또 논란의 중심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요번에 그 빅토르 안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중국 매체가 또 안현수 그 빅토르 안을 옹호하는 그런 기사를 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 히딩크 감독 왔잖아요. 뭐 네덜란드 축구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에 한 수 가르쳐 주러 왔는데, 네덜란드에서 그거 갖고 논란을 만들지 않잖아요. 원래 어느 운동 종목을 잘하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 선수 출신들이 다 다른 나라 감독, 코치로 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양궁 선수들도 다 다른 나라 감독으로 가고, 우리나라 쇼트트랙 출신들도 지금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도 한국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평창 올림픽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 지금 중국 현재 쇼트트랙 감독인데, 그런 건 전혀 논란이 되지 않고 빅토르 안이 코치하는 것만 논란으로 삼는다면, 이거는 또 하나의 차별이고, 우리나라에서 빅토르 안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러시아로 갔는데 또 우리나라에서 빅토르 안만 콕 집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네티즌들도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중국 매체도 또 이거를 민족주의적인 또 어떠한 그 여론 선동의 기화로 삼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빅토르 안은 쇼트트랙 열심히 하게 좀 이렇게 좀 편하게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기술 유출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주장을 하는 누리꾼들도 있던데, 뭐 여기에 대해서 김아랑 선수 같은 경우 여자 쇼트트랙의 대표적인 선수죠. 벌써 2년 전 기술이면 옛 기술이다, 이렇게 맞대응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첫 메달이 사실 오는 5일에 내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쇼트트랙에서 이번에 첫 메달이 나올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 6개 정도 노리고 있다. 그리고 쇼트트랙 혼성 계주도 이번에 처음 생겼는데 노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 기대에는 6개 정도인데 해외에서는 좀 짜게 보더라고요. 그 6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첫 메달이 기대되는 날이 5일인데, 예. 5일날 금메달이 6개가 나온다는 그날 거예요. 하루에. 예. 그 중에 혼성 계주 종목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노려볼 만하다. 하나 정도 5일날 이제 탄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쇼트트랙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잖아, 금메달 따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지만 사실 외신들은 한국을 지금 금메달 후보로 꼽지 않고 있거든요. 예. 중국을 금메달 후보로 꼽고 있는데, 혼성 계주가 이번에 처음 올림픽에서 생겨난 종목인데 페미니즘 열풍을 타고 생겨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남녀 함께 달린다는 얘기죠. 남녀 함께, 그러니까 남녀의 어떤 장벽을 깬다, 뭐 차별을 없앤다, 그런 취지로. 그런데 그 최근 1년여 동안 세계 선수권, 뭐 월드컵 이런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딴 적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또 한편으론 우리나라 대표팀이 최근 1년여간은 월드컵 같은 데서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 이번 올림픽에서 전력을 다하면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기대도 나오는데, 일단 선수 구성부터 달라진다고 하고, 과연 어떻게 될런지. 근데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심판 판정이 어떻게 될지, 그런 걱정도 나오지만, 뭐 모든 결과는 2월 5일 날 뚜껑을 열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계올림픽의 또 특징 중 하나가 심판의 판정인 건데, 저희가 심판 판정 얘기하니까 관심 받는 종목 중에 하나가 피겨가 있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편파 판정을 해서 징계를 받던 그 심판이 이번 피겨에 다시 복귀해서 논란이라고요? 예, 평창 올림픽 당시에 중국 심판이 중국 선수한테 점수를 너무 잘 줘가지고 그때 중국 심판 2명이 다 징계를 받았는데, 그때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그렇게 받아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들이 많았었는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던 심판이 요번에 복귀를 해서 또 피겨 심판, 기술 심판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러시아 올림픽 때도 러시아 측에서 작정하고 지금 그 편파 판정을 한 것이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놓쳤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그 중국 올림픽, 동계 올림픽도 역시 또 중국이 작정하고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데 이런 식의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하는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스포츠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중국은 지금 시진핑의 연임을 올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완전히 그 체제의 안정성을 굳히는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올림픽을 체제의 우수성과 리더십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장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아주 화끈하게 편파 판정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과연 어떻게 될런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편파 판정 없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어쨌든 우리 선수들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 그리고 베이징 낯선 곳에 가고 기록도 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중국이 말로는 이제 코로나가 청정구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청정지역이라고 다 보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좀 엄격한 관리를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번에 뭐 방역 장성을 쌓는다고 뭐 선수촌하고 이동 선수들 동선 주위에 파란색 담을 쌓았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 기존에 중국에서 이른바 운동계에서 버블이다, 거품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선수들이 거품 안에서만 지내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김연경 선수도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먹을 게 호텔하고 체육관에서 주는 것만 먹으니까 그 외에는 먹을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롭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올림픽을 하기 전부터 이미 그랬었고 이번에도 여전히 그것보다 더 강하게 하는 건데 똑같은 거품이란 단어를 일본도 썼거든요. 네. 지난번 일본도 올림픽 당시에 선수들 이제 거품 안에서 관리한다고 했었지만 그래도 일본은 선수들이 밖에 나가서 밥도 사 먹고 그랬었는데 중국에서 이번에 베이징에서는 완전 불과 오로지 선수촌하고 그 체육관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공안이 감시를 하고 거기다가 사이버 감시까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 FBI가 미국 선수들한테 개인 휴대폰을 쓰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역대 가장 철통 감시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올림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중국이란 국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